2023년 8월 8일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9월 말에 약 10개월 전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작년 9월 말 처음 정리할 때하고 비교해보면 D램 스팟 가격은 약 41% 하락했고요. D램 고정 가격은 약 5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약 5조 원 정도 플러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약 마이너스 8조로 바뀌었습니다. 시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주가는 83,100원에서 약 44% 올라서 현재 118,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은 터널의 끝에 거의 다 왔지만 주가는 한참 햇살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 수준을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2024년 내년도 턴어라운드 돼서 약 7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다고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연초부터 새로운 IT 수요처로 부각된 AI 그와 관련된 서버의 필수품인 HBM 이쪽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주가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 증가와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또 추가로 CIS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됐지만 잠정적으로 2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서요. 전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D램과 낸드는 도대체 어디 쓰이느냐 다 아시겠지만 D램은 PC, 서버, 그래픽, 컨슈머, 모바일 등에 사용되고요. 크게는 이제 PC, 서버, 모바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다음 낸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USB, SSD, 모바일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미 보여줬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건 2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죠. 점점 커지고 있는 요 부분이 HBM 쪽입니다. HBM 쪽 매출 비중이 꽤 커지고 있다. 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재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크게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PCB 로 구분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공급은 크게 웨이퍼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웨이퍼는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다가 가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 대만 업체 등, 그다음 국내에서는 SK 실트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하고 있고요. 서브스트레이트나 PCB 같은 경우도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야 이 CIS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바일, 노트북,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CIS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자동차, 보안, VR, AR, 의료 등 응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당사는 이 중에서도 모바일과 노트북 시장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품 반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특히 따로 구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언급한 게 있습니다. 당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1분기 실적보다 지금 2분기로 새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보면 D램 쪽은 한 자릿대 후반으로 전분기 대비 ASP죠. 단위당 가격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 낸드는 대신에 10% 하락했다. 이 낸드는 1분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D램은 1분기에도 10% 후반대에 하락률을 했었거든요. D램 쪽이 2분기에 턴어라운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 전망도 언급했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PC, 모바일, 그다음 서버 기준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반기에 기업용, 게임용 PC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모바일 쪽에서도
고성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중국 쪽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버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당사의 설비 투자 관련입니다. 설비 투자 정확히 이 회사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2024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는 회복 중이지만 낸드 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재고 수준이 더 높고 수익성이 악화돼서 감산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낸드 쪽은. 그리고 DDR5나 아니면 HBM3 이쪽이 향후에 좀 수요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필요한 캐파도 확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HBM 시장 내 높은 점유율과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작년 정리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100% 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가격입니다. 최근 D램 가격 동향 보니까 DDR4 8기가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1.444달러입니다. 작년에 10개월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2.469달러로 약 41% 내린 겁니다.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도 7월 기준으로 지금 1.36달러인데요. 작년 10개월 전에는 2.85달러,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조 원대, 10조부터 17조, 18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7년도에 30조 원대, 그리고 2018년도 숫자가 잘못돼. 2018년도에 약 40조까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매출로는 최근 급증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좀 하락 사이클이 보였는데 2019년도에 한번, 그리고 올해 하락 사이클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사이클 때 약 20조 원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2024년도 내년에는 40조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보통 주가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20조 원대, 아까 2018년도 매출이 급증했었죠. 40조 원대까지. 그래서 급증을 했고, 18년도가 있죠, 여기 있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한 번 사이클이 돌아와서, 이때만 2018년만큼은 안 되지만, 12조 원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익 피크가 두 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좀 추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사이클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이클을 받고 있습니다. 약 적자 8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한 HBM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잠정 재무상태표입니다. 2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나왔던 참고 자료를 참고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당사 부채 비율은 약 79%, 자기 자본으로 PBR은 약 1.5배 수준입니다. 작년 10개월 전에 비교했을 때 그때 PBR이 한 배가 처음으로 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 밑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배 밑에서 사서 1.5배 이상에서 팔면은 돈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PBR 밴드 거래라고 하는데, 뒤에 증권사 리포트 나오겠지만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PBR 목표 주가를 1.8배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5만원 정도죠. 2023년 2월 2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7월 26일 날 나왔고요. 매출액 7조 3,059억이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2조 8,82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조 9,879억 나왔습니다. 역시 다 적자 전환됐고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시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전망입니다.
일단 올해 것까지만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8조 7천억 적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7조 8천억 적자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PBR은 나오지 않고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PER이 약 38.5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워낙 당기순이익 변동치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PER 자체 숫자에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배당입니다. 당사 3년간 배당 보면 약 1,303원이 평균이고요. 시가배당 수익률은 1.10%입니다. 작년 1,200원으로 보면 1.01%고요. 그리고 7월 27일 날 중간 분기배당도 발표했으면 약 300원 분기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11만 8,600원이고요.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본 가격입니다. 시가총액은 86조 3,411억 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은 52%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봉입니다. 현재 주가 11만 8,600원 기준이고요. 올해네요. 올해 1월달 시장은 9월 말이 바닥이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시장보다 더 나쁘게 연말까지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62% 주가가 올랐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60일선과 300일선도 넘어서서 21선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영업이익 20조, 2021년도에 영업이익 12조. 이익은 여기가 더 컸는데 주가는 여기가 더 높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좀 보통 일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좀 다르다는 거, 다른 주식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7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나 이때보다 이 전망치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12만 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고 다시 사는 모습.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차트가 주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주가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기관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은 약 1870만 주 순매수, 기관은 260만 주 순매수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약 외국인 지분은 2.57%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7월 27일 보고서고요.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디램 양호하고 낸드 극도로 부진했다. 디램은 출하량 35% 늘어나고 판가는 9% 늘어나서 좋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기대치 정도 나온 것 같고요. 특히 고부가 HBM이 디램 매출의 약 13%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증권입니다. 7월 27일 보고서고요. 역시 2분기와 관련된 얘기했고,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죠.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3분기 쪽은 디램 쪽은 일단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신 전 사업 부분은 영업 손실 1.2조 원으로 좀 일단 손실은 좀 줄을 것 같다. 2분기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경쟁력 때문에 당사 밸류에이션은 정당하다. PBR 1.8배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단 HBM은 GPU에 버금가는 긴급 주문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도 TSMC양 긴급 주문으로 매출이 서프라이즈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또 중국 쪽 스마트폰이 현재는 매우 부진하지만 유통재고 소진이 잇따르고 있어서 신제품 출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현재 공급 초과에도 불구하고 DDR5 비중 확대로 전체적인 ASP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좋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도 좀 참고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6월 12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2조 8천억 적자였지만 당사 추정은 2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사 추정은 3분기에도 약 2조 원 가까이 적자가 예상되고 4분기까지 분기 적자가 나올 것으로 됩니다. 대신에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돼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적자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PBR 밴드 얘기하고 있어요. PBR 밴드는 보통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있는 종목들 매매할 때 낮은 밴드에 사서 낮은 PBR에 사서 높은 PBR에 파는 전략을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한 배가 깨지기도 했지만 예전에 1.6배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1.8배까지 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 뭐 15만원까지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 반복되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 8월 7일자 나왔고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미중 갈등과 반도체, 이건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는 불확실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똑같은 데 나온 건데 한국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3 시장, 삼성과 마이크론이 뒤집을까? 이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원래 50대 40대 10%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고 삼성이었는데 이번에 삼성 쪽에서 좀 많이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라간 걸로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쪽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 독점 중인데 삼성이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한국 뉴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2분기 HBM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슷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온 그 뉴스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시스입니다. 노사 임금 협상이 마무리됐고, 뭐 이건 주가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좀 내용 잘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시점에 임금 인상률 4.5%를 소급해서 주겠다. 당장은 못 주지만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임금 인상분을 4.5%로 정해놓고 돈 벌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보냐?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회사에서도 약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주겠다. 앞에서 미래에셋증권도 1분기 흑자전 전망하고 있잖아요. 좀 보면은 영업이익은 내년 1분기나 돼야 좀 숫자가 플러스로 보일 것 같습니다. 역시 뉴시스 뉴스고요. FMS 2023 개막. 플래시 메모리 서밋 행사라고 하고 있고요. AI 쪽과 차량용 반도체에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블로터 뉴스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HBM 쪽을 이끄는 분인가 보죠. 그다음 AI용 HBM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HBM3 4세대 3도 가장 먼저 진출해서 지금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포스트 뉴스고요.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뉴스만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이 그동안 계속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는데 지금 AI 칩 때문에, 역시 HBM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 요 얘기입니다. 고대역 부분 메모리 HBM 관련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고요. 20.07%입니다.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고요. 30.03%. 그리고 SK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 17.5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약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HBM 쪽이 향후 매출 숫자하고 그다음 매출 성장률이 당사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